안녕하세요. 1학년 학생 여러분. 국어 온라인 클래스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등교해서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 문제를 풀면서 복습을 해봤는데요.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문학의 갈래 부분을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학의 갈래에서 맨 처음에는 서정갈래 그래서 시를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서사갈래 그래서 소설을 배울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술갈래 해서 수필,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이 서정갈래 시를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비라는 제목의 시를 배울 텐데요. 교과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꼭 교과서를 펴놓고 수업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서정갈래의 특성에 따라 형상화 방법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을 한다. 문학작품은 구성 요소들과 전체가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구조물임을 이해하고 문학활동을 한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일단 근데 서정갈래가 먼저 알아야겠죠? 서정갈래. 여기서 서정갈래란 무엇이냐?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정갈래란 자신의 주관적 감정을, 그러니까 정서를 담아내는 거죠. 정서를 운율이 있는 언어로 표현한 갈래를 서정갈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여기서 많이 예시로 일컬어지는 애들이 보통 이제 고전시라든가 현대시 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정갈래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적인 특징이 되게 언어가 함축적이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시어 하나하나에 되게 의미가 다양하게 담겨 있는 경우가 많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이제 운율이 존재를 한다. 운율이 존재를 한다. 그러니까 마치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리듬감이 이렇게 문학작품에 존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각종 비유법에 대해서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마 자주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문제풀이 하면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거기 나왔던 거, 그리고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지교법, 혹은 은유법, 이런 애들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갈래 설명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본격적으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울 시는 정지용 시인의 비라는 시입니다. 정지용 시인 같은 경우는 이게 중학교 교과서에 작품이 실려 있어가지고 아마 배운 학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처음 들어보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책 68페이지를 펴고 잘 수업을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비 내리는 모습을
자, 시로 표현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돌에 그늘이 차고, 돌에 그늘이 찼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돌에 이제 그늘이 섰다. 그늘이 섰다. 비가 오기 전에 어떻게 되죠? 비가 오기 전에 이제 막 하늘에 구름이 끼죠? 지금도 밖에 비가 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늘이 차고, 그래서, 비가 오기 전에, 먹구름이 끼었다. 끼고 어두워졌다. 그래서 이거를 비가 오기 전의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따로 몰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뭐가 몰려다닌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바람이 지금 바람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 바람이 보이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 거죠. 보이는 것처럼. 마치 바람이 지금 보이는 것 같다. 소소리 바람. 소소리 바람은 되게 살살 부는 것 같은데 되게 찬 바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른 봄에 살로 스며드는 찬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비 오기 전에 바람이 많이 부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돌에 그늘이 차고 비가 오기 전에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세게 부는 모습을 지금 그려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그려내는 모습은 비가 오기 전의 모습. 비가 오기 전의 모습. 비가 오기 전에 지금 그늘이 차고 바람이 세게 불고 있다. 자, 계속 쭉 하겠습니다. 앞서거니 하여 꿀이 치나, 이거는 여기는 한 번에 보고 할게요. 앞서거니 하여 꿀이 치날리어 세우고 종종다리 까칠한 산새 걸음걸이. 무슨 소리냐면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해석이 두 가지로 지금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서거니 하여 볼게요. 여기서부터 색깔을 잠깐 바꿔보겠습니다. 중에서 앞서거니 하여, 원래대로 할게요. 앞서거니 하여.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빗방울이 앞다투어 떨어지는 모습이다. 떨어지는 모습이다. 빗방울이 막 떨어지는 모습을 표현했다. 혹은 이제 앞선다. 그래서 해서 그 비를 피해 앞다투어 도망하는 산새의 모습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산새가 갑자기 왜 나왔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지금 여기 밑에 산새 걸음걸이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산새를 좀 이따 뒤에서 하겠지만 빗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을 산새처럼 표현했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산새가 도망가는 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걸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두 개가 달라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확실히 구분을 할 수 있게 두 가지로 보통 해석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빗방울이 앞다투어 떨어지는 모습이다. 첫 번째. 그리고 비를 피해 앞다투어 도망하는 산새의 모습이다. 다음 계속 볼게요. 꼴이 치날리어 세우고. 이제 이것도 앞에서 뭐로 해석했냐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로 해석했냐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 달라지는데, 볼게요. 자, 여기도 해석이 두 가지로 됩니다, 지금. 자, 앞에 빗방울 떨어지는 모습으로 해석을 했으면은 이거를 이제
비가 바닥에 내리면은 튀어오르죠. 비가 바닥에 오면 튀어내리죠. 그래서 빗방울이 빗방울이 튀어 오르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비가 이렇게 바닥에 내려오면 이렇게 막 튀어 오를 수도 있죠. 바닥에서. 이게 바닥이라고 칠게요. 이 모습이 마치 산새의 꼬리 같다. 산새의 꼬리 같다. 그래서 빗방울이 튀어오르는 모습을 형상화를 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빗방울을 새의 꼬리에 비유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법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화류법이라고 하는데, 이거 화류법은 좀 이따 한번 다시 설명을 할게요. 다른 데서도 또 나오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게 새의 모습으로 봤다. 새의 모습으로 보면은 새의 모습을 시각화했다. 그래서 꼬리를 세우고 바쁘게 도망가는 새의 모습을 시각화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위에 거 아래 거로 보시는데요. 위에 거 맨 처음 빗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으로 생각을 했으면은 이 꼬리 치날리어 세우는 게 빗방울이 바닥에 떨어져서 튀어오른 모습을 나타냈구나. 앞에서 이거를 산새의 모습으로 해석을 했다면은 꼬리를 세우고 비를 안 맞기 위해 도망가는 산새의 모습을 그려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그래서 해석이 두 가지로 계속 두 가지로 됩니다. 종종다리, 까칠한 여기 써있죠, 뜻. 산새, 걸음걸이. 자, 이것도 그럼 두 가지로 해석이 되겠죠? 앞에 이제 빗방울로 해석을 했느냐, 아니면 실제 산새로 해석을 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빗방울로 해석을 했다면은, 빗방울이 점점 세차게 떨어지는 모습. 빗방울이 점점 세차게 떨어짐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새의 모습으로 했다면은 비를 맞으면서 빗방울을 튀기며 바삐 도망가는 산새의 모습을 나타냈다. 산새의 모습을 시각화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뭘로 해석했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데, 이게 이제 하나로 앞에서 뭐 빗방울로 봤냐, 뭐 산새로 봤냐에 따라서 뒤에 해석이 고정되니까 이 부분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냥 빗방울의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산새의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빗방울로 해석을 하냐, 산새로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뜻이 조금씩 달라진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빗방울이 점점 세차게 떨어지는 모습도 화류법으로 보셔야 됩니다. 화류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화류법이 뭐냐? 화류법은 아마 들어본 학생들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거 이제 고등학교 때 자주 나오는, 중학교 때 자주 나오는 그건 아니거든요.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밑에다 조그맣게. 화류법.
활용법은 뭐냐? 자,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하는 걸 화류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실질적으로 이제 감정이 있는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이 비를 새처럼 표현한 거예요. 생물처럼. 무생물을 생물처럼 감정이 없는 걸 감정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걸 화류법이라고 해요. 새가 감정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조금 이제 사람마다 생각하는 느낌이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시에서는 비를 새에 비유를 한 거죠. 비를 새. 무생물, 비는 무생물이죠. 그리고 생물이 새처럼 표현하는 거. 마치 새의 꼬리 같다, 새의 걸음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많이 질문을 하는 게 의인법이랑은 뭐가 달라요? 라고 하는데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하는 걸 의인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약간의 개념적 차이가 있습니다. 산이 날아간다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이 날 수는 없죠. 산이 날아간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의인법이 아닌 화류법이 되겠죠. 그리고 바다가 달린다 이런 것도 이제 좀 열지가 있긴 한데 달리는 건 동물들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보통 화류법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인법 같은 경우는 명백히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를 보통 의인법이라고 하고 근데 이게 좀 구분이 되게 명확하게 되진 않으니까 보통 그냥 여기서 화류법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화류법 예시로 많이 나오는 게 산이 날 에워싼다. 에워싼다는 건 둘러싼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르무는 바다. 무르무는 바다. 이런 애들을 보통 이제 화류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하는 게 화류법이다. 그리고 의인법이랑 뭐 굳이 구분을 하면 좋긴 하겠지만 힘들게 구분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엄연히 근데 차이는 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은 여기서 나타내는 거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죠? 그래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 모습을 산새에 비유해서 표현을 했다고 볼 수도 있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산새가 도망가는 모습을 그려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옆으로 이제 계속 하겠습니다. 옆으로. 자, 여울지어 수척한 흰 물살. 여울 지었다. 여울은 그 이제 되게 얇게 강이나 바다에서 얇게 세차게 흐르는 곳을 여울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울이 됐다. 비가 많이 와서. 그 비 많이 내릴 때 보면은 흙이나 그런 쪽에 바닥에 흙이거나 그러면은 막 이렇게 졸졸졸 뭔가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물이.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제 여기선 여울로 표현을 한 겁니다. 여울로. 네? 수척한은 마른 겁니다. 마른 거. 수척한 흰 물살. 그래서 여울을 지어서 물줄기가 가늘게 흐른다. 비 올 때 바닥 같은 걸 잘 보면은 되게 가늘게 막 물이 흐르는 경우가 있어요. 흙으로 된 데나 모래로 된 데나 아니면 이제 포장된 도로도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의인법이 쓰인 거예요. 수척하다는 거에서
요인법이 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척하는 몹시 마른 거를 수척하다고 합니다. 다음에 갈갈이 손가락 펴고. 갈갈이는 무슨 소리냐면은 갈래갈래 손가락 펴고.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이거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물줄기가 가늘게 여러 갈래로 흐르는 모습입니다. 봐봐.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를 마치 손가락 같다고 해서 손가락처럼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의인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우를 이루어 여우를 흐르는 빗물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가 바닥에 어느 정도 고여가지고 바닥에 어느 정도 고여서 마치 손가락처럼 여우를 이루어 흐르는 모습을 그려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멎은 듯 새삼 듣는 빛날. 멎은 듯 했지만 빛났으면 빗방울입니다. 여기서 잠깐 멎은 듯 했는데 다시 내린다. 그치 듯 하다가 다시 내리는 비. 그러니까 다시 내린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잠깐 멎은 줄 알았는데 다시 내렸다. 붉은 잎잎. 이제 반복이 쓰였죠. 반복. 그 시에서 반복을 쓰면은 보통 이제 강조나 운율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는 이제 잎사귀마다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일부러 여러 번 쓴 거죠. 그거를 반복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붉은 잎이라고 쓰는 것보다 붉은 잎잎이라고 쓰는 게 좀 더 여기저기 좀 비가 많이 내리는 것 같겠죠. 그래서 일부러 붉은 잎잎이라고 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란이 밟고 간다. 그래서 이제 소란하다, 좀 시끄럽다는 거죠. 빗방울이 조금 세차게 내리는 거죠. 그래서 굵어진 이제 비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굵어진 비의 모습.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좀 이따 하겠지만 정각적, 시각적, 그리고 화류법이 쓰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빗방울이 굵어져서 이민마다 비가 다 내리고 있다. 소란하다. 소란하는 건 시끄러우니까 여기서 이제 청각적 이미지가 되는 거고, 받는 건 사람들이 보는 거죠. 시각적. 혹은 이제 붉은으로 봐서 시각적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로 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타내는 건 빗방울이 다시 떨어지는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이렇게 물살을 일어서 흐르고 여우를 일어서 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멎은 듯 했는데 다시 세차게 비가 내린다. 그런 표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 자체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비가 내리기 전의 모습을 그려내고 그 다음 비가 내리기 시작한 모습,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세차게 내리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되게 이제 시가 감각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뭔 소리냐면은, 이게 시각적인 표현, 자, 청각적인 표현, 그리고 비유적 표현 같은 게 많이 쓰입니다. 청각적 표현은 방금 얘기한 뭐 밟고 간다. 자, 비유적 표현 우리 계속 얘기한 화류법하고 의인법이 자, 쓰인 부분, 이런 부분을 비유적 표현이라고 보통 합니다. 뭐 손가락, 새꼬리, 뭐 밟고 간다 이런 애들. 시각적 표현은 이제 색깔 얘기 나오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뭐 흰물살, 붉은 잎, 그리고 뭐 손가락, 걸음걸이, 뭐 그리고 꼬리를 세웠다 이런 거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감각적으로 표현을 잘했다. 그리고 이제 시 자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가 전개가 된다. 자, 비가 내리기 직전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 이제 가늘게 여울지 여울 정도로 오고 그 다음에 그쳤다가 세차게 내림. 그래서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가 전개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학습 활동하고 간단하게 작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했고 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봅시다.